동서양의 꿈이야기 세 번째 순서입니다. 환과 몽, 환상으로 뜻을 전하고 꿈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에 관하여 구약성서 민수기 12장 6절, 사무엘기 상 28장 6절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에스겔서 1장 4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소설인 홍루몽의 환과 몽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홍루몽은 소설 전체가 환과 몽의 이야기입니다. 홍루몽의 첫 번째 장인 영통보옥의 환상은 꿈길에서 영통보옥을 처음 보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어 가보옥이 꿈속에서 태허 환경에 논일고 태허 환경에서 홍루몽 곡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도교 계통의 고전인 열자라는 책 속의 환과 몽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열자 주목왕편은 꿈과 현실이 동등함을 말합니다. 열자에서 꿈은 잠을 자는 동안 겪은 환상뿐만 아니라 잠을 수반하지 않는 모든 환상적 경험과 함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열자에 비해 환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자, 재물론편의 꿈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자가 볼 때 우주는 거대한 꿈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거대한 꿈속에서 아주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일장춘몽이지요. 그래서 소요유가 필요합니다. 장자의 아래와 같은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구작자가 장호자에게 물었다. 장호자는 구작자의 말을 들으며 성인이 도를 깨닫는 이치에 대해 공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꿈속에서 즐겁게 술 먹은 자가 아침에는 통곡을 하고 꿈속에서 통곡을 한 자가 아침에는 명랑한 기분으로 사냥을 떠난다. 방금 그가 꿈을 꾸고 있었으나 그것이 꿈인 것을 알지 못한다. 꿈속에서 자기가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꿈을 깨고 나서야 그것이 꿈인 것을 안다. 역시 큰 깨달음이 있은 후에야 알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큰 꿈인 것을.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으로 착각하고 사소한 알을 가지고 군주니 목자니 한 지가 오래되었다. 공자도 그대도 모두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대를 꿈꾸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꿈이다. 이는 진실한 말이지만 그 이름은 궤변이라 한다. 대성이란 만세의 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지자는 아침 저녁으로 만날 수 있다. 유의 말씀은 크게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인생이 한바탕 꿈인 것을 알게 된다며 공자 스스로 깨달은 것으로 착각하는 공자의 꿈 같은 궤변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장자의 그 유명한 호전몽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어느 날 장주는 꿈의 나비가 되었다. 훨훨 나는 나비가 된 것이 기뻤고 흔쾌히 스스로 나비라고 생각했으며 자기가 장주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금방 깨어나자 틀림없이 다시 장주였다.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는지 나비가 꿈의 장주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장주와 나비는 반드시 분별이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것을 사물의 달박꿈, 즉 물화라고 말한다. 장주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는 우언을 통하여 깨어있음과 꿈을 꾸는 두 가지 일 사이를 구분하려는 집착을 깨므로써 생사가 하나임을 설명합니다. 실질은 차별이 없으나 즉 생사여일 하나
모양을 달리하는 장주와 꿈을 구별하는 물화를 벗어나려는 좌망을 강조합니다. 집착을 깰 때의 깨달음은 프로이드가 말한 무의식을 통한 자아의 통찰과 비슷합니다. 깨달음의 꿈을 꾼 다음의 신체 변화. 데카르트. 꿈을 꾸고 난 데카르트는 온몸이 쑤시는 듯 아팠다. 최재우. 마음이 선뜻해지고 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개병몽, 저항몽, 탄핵몽, 혁명몽. 최재우의 정신을 이어받은 전봉준이 돌린 연판장에 서명한 민초들이 거사 전야에 꾼 개병몽, 5.18 항쟁의 마지막 장면을 이룬 전남도청 사수대, 윤상환 등의 처절한 저항몽,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민초들의 탄핵몽, 용상에 앉은 임금의 꿈, 용꿈과 그 용을 척결하라는 민중의 용쓰는 꿈, 왕후 장상의 시가 어찌 따로 있단 말이냐고 절규한 진승의 혁명몽, 왕정 타파의 꿈을 꾸며 대동계를 조직하려고 했던 정여립의 대동몽, 연판장에 서명하거나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동체나 진승의 군대는 집단적으로 무슨 꿈을 꾸고 있었나? 이 꿈 공동체의 집단 무의식은 어떠했을까? 이와 더불어 극단적인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꿈 공동체와 집단 무의식은 어떠했을까? 극단적인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꾸는 꿈, 집단 무의식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예컨대 1945년 8월 9일에 핵무기 투하의 피해를 받은 나가사키 피폭자들, 그들 중 일부는 일본 정부의 기독교 탄압을 받은 이중의 피해자들입니다. 이들 피해자들이 피신을 거듭한 끝에 나환자촌에 들어가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핵무기 피폭자들과 나환자들의 공동체, 가장 비극적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함께 꾼 꿈의 내용과 그들의 집단 무의식을 분석해본 좋을 듯합니다. 개병몽, 저항몽, 탄핵몽, 혁명몽, 대동몽을 함께 꾼 민초들의 꿈 공동체가 없었다면 개벽, 사회개혁, 혁명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적 실천의 기획 대안보다 개벽, 혁명이라는 이상향을 몽상하는 민초들의 공동체나 몽상 구성체, 즉 꿈으로 만들어진 사회 구성체가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